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올라왔는데 나스닥은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경제 정상화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 자, 경제 정상화가 되는데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일단은 다우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테고요. 나스닥이 내려간 이유는 경제 정상화가 되고 났을 경우에 기업들에게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직격탄을 맞은 코스닥. 자, 공매도 재개 첫날부터 코스닥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들, 이쪽보다도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 대형주들이 공매도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제재를 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코스닥 쪽에서만 공매도 물량이 외국인 쪽에서만 무려 8천억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자, 이렇게 공매도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시장에 국내 시장이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 한국 증시가 편입이 된다면 최대 27%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MSCI 선진시장 과연 우리한테 이득일 것인가, 또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뭐 약간 충격의 도가니이기도 하고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공매도가 이 정도까지야 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양 시장이 서로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다우지수는 0.7% 상승했습니다. 238포인트 상승하면서 34,000포인트 유지하는 모습 만들어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4,000 깨진 지 좀 됐죠? 14,000이 깨지면서 네, 마이너스 0.48. 자, 지금 13,89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뭐 둘 다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하고 둘 다 상승 출발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면서 주가가 나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자, 미국 증시를 변화시킨 그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이 경제 지표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유로존의 4월 제조업 PMI 지표가 지금 62.9가 나왔습니다. 뭐 예비치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1997년 자료가 집계된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게 리먼 사태 이후에 유로존 쪽의 이 경제 지표들은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50을 겨우 넘어서거나 이런 정도였는데요. 오히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었다라는 부분도 약간 아이러니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66.2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60.7이나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가의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유럽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요, 큰 폭의 확장세를 기록합니다. 4월 제조업 지표가 무려 60이나 기록합니다. 이게 유로존이 성장하는 것과 미국이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어마어마한
주가의 제조업 지표가 60을 찍었다라는 거 대단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007년도 자료 집계가 시작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되고 있다. 이 정도 대규모의 경제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거의 경제 정상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여행, 소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지금 뭐 백신을 맞은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도 풀어주겠다.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뭐 차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상황들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억압된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이 억압된 그런 부분들이 팡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뭐 보복 심리가 작용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 경기 규모가 정상치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각국 정부에서도 전부 다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책과 함께 실제로 좋아지는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점점점 좋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뉴욕에 대한 경제 정상화입니다. 지금 그 뉴욕 주지사가 그 뭐 뉴욕과 뉴저지, 그다음에 코네티컷주에 대한 그 대다수 인원 제한 규정이 오는 5월 19일부로 폐지가 될 것이다. 즉 인원 제한 없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옛날처럼 다시 생활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뉴욕의 24시간 지하철 운행도 이번 달 말부터 재개가 된다. 즉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달 6월부터는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백신을 접종받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토가 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뭐 그 소상공인들이 죽겠다, 자영업자들 죽겠다, 힘들다, 소매가 엉망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살짝 풀어주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려감도 같이 있었어요. 야 그렇게 하다가 또 환자 늘어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백신 접종 받았잖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시점을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이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입에 또 주목이 많이 쏠렸습니다. 파월 의장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그냥 똑같습니다. 경제 전망은 확실하게 밝아졌습니다. 경제 재개로 강한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여기에서 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성이라는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 가야 합니다. 통화정책은 더 유지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파월 의장 말고 다른 연준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는 것은요. 소수 의견에서도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은 안심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우지수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오케이. 다우지수 상승시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뭐 여행, 항공, 소매 뭐 등등등에 대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부분들을 뒷받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나스닥은요. 기술주 쪽이라서 뭐 이쪽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억눌렸던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데 자금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많이 올라간 주식에서 차익 실현을 통한 그런 자금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나스닥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매도가 들어가면서
이 다우지수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제 키 맞추기가 시작되는 거죠. 일단은, 나스닥이 그동안 먼저 잘 올라갔으니까 조금 니네 기다려. 다우도 좀 올라가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수 상황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다 신고가 흐름이 다 그냥 사상 최고가를 치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사실 이런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부에 국한된 그런 모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주가가 폭락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냥 종목별, 특정한 업종별 이렇게 타겟팅되는 그런 종목군들만 이제 대응해 나가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별 볼 일 없고요. 국내 시장에 특별하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 증시도 특별히 밀려야 될 이유는 없을 텐데 밀린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공매도의 시작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5월 3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직격탄을 맞았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코스닥이 이제 먼저 얻어맞죠. 왜냐면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자,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많이 올라봐야 100%대. 정말 많이 오르면 300~400% 이렇게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닥은요. 이 바이오 종목들은 1000%, 2000% 올라간 거 많잖아요. 시젠 이런 거 말도 못하죠. 신풍장 이런 거 말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2배 올라온 종목보다 10배 올라온 종목을 때리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왜냐면 그런 종목이 더 고평가일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이 직접적인 타겟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쪽에 공매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죠.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공매도 수량도요, 다 코스닥 쪽으로 집중이 되었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진 부분이 바로 의약품, 제약, 바이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없던 시절, 치료제가 없던 시절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기대치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백신의 보급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얘네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 기업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지금 임상을 거치고 있고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K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백신 보급 다 끝나서 주다 다 맞았는데 그 다음에 백신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당연히 뭔가 이게 의미는 있겠죠. 그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좋은 백신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미 백신 보급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런 블루 오션 시장에서 레드 오션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거기서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북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처음에는 백신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기업들은 다 같이 올라갔지만 백신이 보급이 딱 되는 시점부터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평가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매도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스피 200은 0.47% 내렸지만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3.12%나 내려갔다. 그래서 코스닥의 전체 하락을 이 코스닥 150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2% 지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 150 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3.12%나 빠졌는데 한 1% 정도는 누가 받아준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받아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조금 올라섰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7%나 상승했죠.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벤, 펄어비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시젠 뭐 그다음에 HLB 등등등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던 뭐 그 타겟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뭐 약간 고평가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게임주보다도 이렇게 그 바이오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연속적인 충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큰 어떤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인데, 공매도 같은 부분들은 한 번에 딱 끝나지 않습니다. 즉, 어제 조금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안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당분간은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조심하자. 아, 조금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죠. 물타기 해야죠.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다 끝나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즉,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 이 그 공매도 쳐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반등할 겁니다. 그런 반등들은 또 제법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계속 줄이셔야 되겠죠. 이게 뭐 공매도가 오늘 나오고 끝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자체도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피해야 되고요. 소나기는 피해가자. 괜히 비사이로 막가 못한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물타기나 무리한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MSCI 선진시장에 편입하게 되면 한국 증시 최대 27% 상승이 가능하다. 4,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MSCI 선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좋겠죠? 네.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추종 자금들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중국하고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선진시장을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추종 자금들이 새롭게, 야, 새로 왔나? 그러면서 막 이거 사주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비중이란 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비중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54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요거는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MSCI 선진 시장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지금 희망사항이지, 걔네들이 받아줄 거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시장의 재분류 작업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MSCI 선진시장을 좀 편입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이렇게 되기만 한다라면야, 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그 주식 투자 순 매수 유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거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4,000포인트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으로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자격은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또 FTSE 지수에 편입된 지 11년이 지났다. OECD에 가입한 지 24년이 지났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아주 선진 지수가 아니겠느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긴 합니다. 미국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있죠. 중국이 왜 아직도 신흥시장입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MSCI 이제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MSCI 이 신흥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자기들 것들을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흥시장이라는 섹터 안에 자금이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거 팔아다가 걔네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네,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리밸런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마다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쪽을 떠나서 중국을 피해가지고 선진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 선진시장에서 조금씩 자금이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반면에 선진시장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망이나 이렇게 바램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고 뭐 그렇게 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는데, 만약에 이 MSCI 선진시장 승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의 압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지수라든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더 저평가에 대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네, 현재로서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든 아니면 민간이든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합심해가지고 뭐 선진시장 승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아직은 잘 모르겠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좋은데 정말 갈 수 있을까?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만약에 이번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가야 되겠죠. 언젠간 가야 될 거라서 계속적인 그런 관심이나 작업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만 된다라면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수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증시는 정말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쉽지가 않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경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혼조 양상을 보였다. 자, 온도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매도의 직격탄을 맞은 코스닥, 일단은 공매도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좀 피해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괜히 먼저 사겠다, 지금이라도 사겠다, 떨어질 때 사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MSCI 선진시장으로 편입만 되면 27% 정도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4,000포인트 가능하다 되어 있지만, 문제는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네.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 편입이 되지 않으면,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달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되기를 바라보고요. 근데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안 된다. MSCI 선진시장 편입된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식을 막 사들인다거나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증권에 투자했는데 자신이 배를 잘못 탔다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탄 배가 잘못된 배라는 걸 확신해야 한다. 자신이 탄 배가 잘못된 배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할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그 종목을 매수를 시작할 때 이미 그런 결론이 나 있어야 돼.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탑승을 했는데 막 배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탄 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뛰어내려라. 거기서 배가 가라앉지 마세요. 네, 침몰하지 마세요. 기도해봤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살아야 한다.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도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공, 걔네 둘이서 레오나르도하고 누구죠? 윈슬렛. 그 둘이서 이제 뛰어내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이 살긴 살았죠. 근데 그 배 안에서 이제 그냥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생각해서 살기 위해서는 뛰어내려라. 네.
적당한 비유였을까?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일은 또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에 이은 타격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때리고 시작하면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반등의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반등이 나갈 수도 있고 오늘 아니면 목요일 그 정도 시점, 즉 뭐 오늘 내일 정도 할 것 같으니까요.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니까 항상 신중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모두 네 신중한 대응, 뭐 이렇게 급하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현금 꽉 들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